안녕하세요. 한성원입니다. 여러분들 잠이 안 오시나요, 혹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20대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어요. 당연하죠. 전 이걸 진화론적으로 보는데 인간은 10대부터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케어하는데 충분한 체력이 이제 10대 중반부터 해서 20대 때 최고점을 찍는 시기다 보니까 아기가 새벽에 깨도 그걸 케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체력이 20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 시대는 안타깝게 그게 술 먹는 용도로 많이 치환이 됐지만 어쨌든 인간은 옛날부터 한 10대부터 아이를 가졌고 뭐 20대 때는 어, 충분한 에너지가 있었고 그리고 3, 40살이면은 거의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그런 거죠. 어찌 보면 되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아, 이상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꿈을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이룰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축복받은 시대죠. 전 그래서 잠이 안 올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에너지를 써버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에너지를 써버릴 때 그냥 그냥 써버리면 좀 아쉽잖아요. 제가 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레거시가 남기는 게 없으니까 아쉬우니까 어, 이 주변을 많이 걸었어요. 밤마다. 밤에 걷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강남이란 동네가 좀 재밌는 게 뭐 어떤 일이든 가능한 곳이 강남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한 번은 그 지하철에 그때 퇴근하고 돌아가던 날이었거든요. 늦게. 옛날에 이제 친구네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던 시절에 그때 강남역 5번 출구인가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2번 출구로 나오면 됐어요. 뭐 3번으로 나와도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유명한 발라드 가수가 방황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득 든 생각이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안 되겠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싶기도 하면서 또 아닌 그런 일들도 겪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 좀 시끄러워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새벽 2시 그쯤에 이제 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럽나 편의점 가면서 봤는데 그 바로 주변에 있는 유흥주점이 그때쯤 끝나더라고요. 좀 건전한 곳인가 봐. 일찍 영업 종료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뭐 남녀분들이 주기적으로 떠드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 밴이라고 하죠, 밴.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차. 까만색으로 된 거, 틴팅돼 있는 거. 그 밴이 이제 여러 가라오케와 룸사롱과 뭐 이런 데들을 다니면서 이 인력들을
보내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새벽 4시쯤 되면은 이 주변에 24시간 음식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24시간 음식점들에 그 시간에 먹는 사람들은 어 뭐 그쪽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뭐 검증을 해본 건 아닌데 아, 외모상 외모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여기서 이제 살면서 어, 되게 여러 직군의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삶을 살까 궁금한 사람들도 좀 있고, 제가 종종 라이브 방송 때 그 뱅뱅 사거리에 있는 맥도날드 새벽에 가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거든요. 가면은 항상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노트북을 펴고 뭔가 하시는 분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책 보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는 분도 있고, 뭐 필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굉장히 키가 크신 남성분이 아주 그 스키니한 청바지랑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이 단추를 이렇게 풀고서 또 안경도 그 알 없는 거 있잖아요. 알 없는 안경. 멋을 잔뜩 부리셨더라고요. 지금까지 기억나네. 그런 분들도 심지어 로퍼, 양말 그 잘 안 보이려고 애쓴 그 양말 신고 로퍼. 제 관찰력이 좋습니다. 제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것만 끝나진 않아요. 저는 그분들이 왜 여기에 지금 왜 있는 걸까를 그 추리 게임 하듯이 셜록 홈즈처럼 생각해보는 습관이 많아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런 아, 패턴이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어, 때로는 관찰 뭐 이렇게 스토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인지하면서 그냥 있기도 해요. 별다른 거 안 하고 음식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둘러보는 거죠. 저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저 사람은 어떤 이유로 지금 여기에 왔을까? 사실 새벽 시간에 굳이 어,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뭐 노트북을 하려고 온다는 게 선뜻 납득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찐 주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쯤 돼서. 그래서 저는 가끔씩 친구랑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친구랑 홍콩에 여행을 갔을 때 저희가 홍콩에 뭐 그 가이드가 있는 여행사 통해서 갔는데 되게 저렴한 여행이라 자유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니들 맘대로 해라. 근데 저희는 뭐 돈도 없고 그래서 홍콩을 계속 걸어 다녔어요. 침사추이 뭐 그 주변 뭐 위아래 뭐 배도 타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날이 더운데 심심하잖아요. 너무 새롭고 재밌는데 또 심심하니까 우리 한번 저기 좀 독특하게 생긴 흑인이 있었어요. 흑인이 이 홍콩에서 홍콩이 아무리 글로벌이어도 좀 독특하잖아요.
보기 드무니까 이 흑인 분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냥 따라가 보자. 도대체 저분 뭐 하고 계신 걸까? 관광으로 온 걸까? 아니면은 뭐 여기서 직장을 다니는 걸까? 아니면 사시는 분일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한참을 따라가 봤어요. 한참을 그 사람 많은 데서.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게 은근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 막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다 보면은 그분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종의 미행인 거죠. 미행을 살면서 처음 해봤는데 미행이 되게 어렵습니다. 미행이 되게 어려운 스킬이에요. 특히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사람한테 집중을 안 하는 순간이 딱 있으면은 생각보다 쉽게 놓쳐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따라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핵심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미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정보를 얻어내고 저 사람이 어디 가고 하는 거를 안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있어야 돼요. 잠깐 딴 거 보다 보면은 마치 그 어린아이가 뭐 놀이공원 이런 데서 길 잃어먹고 부모님 잃어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0초만 관심을 눈에서 벗어나면 잃어버린단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급 스킬인데 요즘은 이런 스킬들이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미행의 스킬이. 왜 필요가 없냐? 애초에 사람들이 잘 걸어 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미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미행을 할 때 그 사람의 집 옆에서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뭐 차 나가는 걸 확인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따라 붙는다? 그거 안 돼요. 당연하죠. 우리나라 그 교통 시스템만 봐도 어떻게 그걸 미행합니까? 신호 한 번 잘못 받는 순간 끊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추적 장치를 심어버려요. 차량에다가. 차량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자석으로 된 GPS 장치가 있어요. 쿠팡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차에다가 붙여버립니다. 몰래. 그 붙여버린 다음에 가만히 냅둬요. 한 30일 정도.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의 움직이는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나오면은 이 패턴을 바탕으로 얘가 평일에는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고 주말에는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고가 다 보여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디테일만 챙깁니다. 디테일만. GPS로 러프한 움직임을 동선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만 챙겨. 예를 들면은 미행해야 하는 목적이 있겠죠. 누군가를 미행할 때 예를 들면은 뭐 부부 사이를 불륜을 의심해서 미행을 하는 경우가 좀 흔할 건데 불륜을 의심해서 미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불장난을 하는 대상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장소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만 붙는 겁니다. 그때만 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으로 붙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차량이 이제 신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딱 붙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오토바이를. 그리고 바이크는 또 감추기가 너무 용이합니다.
왜 용이하냐? 그냥 배달 기사인 척 하면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 몇 대의 배달 기사 바이크가 지나가는지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저 바이크가 아까 봤던 바이크인지 새로 본 바이크인지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아마 절대 없으실 거예요. 너무 흔하게 보이는 거는 애초에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크 요즘은 이제 하이브 앞에다가 그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정보는 싹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동선을 추적하고 그리고 필요한 디테일은 직접 가서 수집하고 그게 이제 요즘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옛날 같이 뭐 이렇게 직접 뭐 변장 해가지고 뭐 골목 걸어 다니면 따라 걸어 다니고 이거는 굉장히 힘든 전략이고 그리고 좀, 좀 이상한 전략이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거나 그럴 때 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올드한 패턴은 현재는 먹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추적을 하는 게 이제 기본 메커니즘인데 근데 재밌게도 이 단순한 원칙에서 더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량 안에다가 그 녹음 장비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GPS는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뭐 취객인 척 하면서 그냥 차 이렇게 짚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차량 하부 이런 데다가 해야겠죠. 근데 차량 내부에다가 그 도청 장치를 심어버리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죠. 발렛 같은 거 맡기는 경우. 그럴 때 아니면 뭐 대리기사 아니면은 정비 맡길 때 그럴 때 이제 내부에다가 심을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블랙박스가 꺼져 있는지 보통 요즘 차량 내부도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블랙박스가 고급차는 아마 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은 필요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차 안에서 이동과 그리고 대화는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골격의 데이터를 갖고서 어,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브런치 글에도 썼던 내용인데 재벌들의 목줄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법이 재벌을 비롯해서 굉장히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제가 쓰인다고 말은 안 할게요.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차 타면서 전화는 뭐 누구랑 무슨 내용을 했고 이런 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무기화하는 거죠.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굉장히 순진한 게 뭐냐면은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이 약해요. 디테일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잣집 보면은 이렇게 궁궐 같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살면 뭐 하냐고.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궁궐에서 살잖아요. 하지만 그거 아주 간단하게 뚫어버릴 수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차량 하부 검사하는 집안 봤습니까? 아니면 임원진들 차량 왔다 갔다 할 때 하부부터 검사하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만큼 되게 노출이 많이 된 거예요. 정말로 노출 많이 되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집단이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패턴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딱히 어렵지도 않겠죠. 왜냐? 대부분의 회사의 차량은 주차장에 그냥 놓여져 있잖아요. 첫 번째, 주차장에 놓여져 있고. 두 번째, 경비 아저씨들이 있죠. 경비 아저씨들 월급 얼마 받나요? 최저시급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힘들게 사시거든요, 대부분. 경비 아저씨들이 과연 아무런 그런 제안이 와도 다 거절하고 본업에 충실하실 수 있을까? 차량용 블랙박스 그 기록 레코드 요즘은 다 찍지만 경비 아저씨가 두리번 하면서 뭐 바닥에 뭐 깔린 거 있나 이렇게 보고 가는 거면은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 그런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안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모조리 다 털어버린다. 요즘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사실 아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초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즘 패턴은 뭐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뭐냐?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본인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감시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순간이 항상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위험한 순간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좀 사시는 분들 기사 두잖아요, 기사. 차량 기사. 차량 기사 통해 가지고 차량 정비도 맡기고 예를 들면은 이제 출근 그 회사까지 픽업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차량 정비 맡으러 뭐 어디 그 들렸다 오겠다 이런 스케줄 나오거든요, 다 회장님들 차량 정비소에서 내부에다가 도청기 깔아버리면 그거 검사 가능합니까? 그거 가능하냐고요? 그만큼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순진하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자들도 많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많고 그럴수록 기생충이 나한테 붙어 있지 않나 잘 봐야 돼요. 영화 기생충 보면은 자기 집안에 있잖아요, 기생충이. 이 버그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버그가 붙어 있는 거를 빨리 떼어내지 않으면은 다 뽑힙니다. 다 뽑히고 그리고 뭔가 줄줄 새요, 계속. 왜냐 보통 그런 걸 명령하는 사람들은 어,
체계적이에요. 그게 바로 정보가 획득된다고 해서 바로 액션에 들어가지 않아요. 몇 달, 심지어 1년 또는 1년 이상까지도 모조리 다 잡아버립니다. 왜냐? 빨리 공개할수록 빨리 그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은 빨리 자기의 주변을 검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충분히 계산이 서면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해왔던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벌분들은 잔학계나 차량 점검 이런 거 아주 꼼꼼하게 신뢰할 만한 분들한테만 받고 크로스 체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폐쇄망 관련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